천미애수님, 하우현 성당, 윤영민 요셉 신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루도비코 볼리의 성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요. 오늘은 설명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지난 편에 간단히 살펴본 신부님의 약사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조선 입국부터 그 이유를 다루도록 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신부님의 동선이 어떠했는지 보기 위해서 지도를 정리해서 준비했습니다. 1864년 6월에 조선으로 선교지가 배정된 볼리에 신부님은 동료 사제인 부르트니에르 신부님, 도리 신부님, 유행 신부님과 함께 동년 7월 15일 파리를 출발하여 긴 여정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7월 16일에 마르세유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배를 기다리면서 며칠을 머무르신 다음 7월 19일에 배를 타고 이탈리아 메시나 항구를 거쳐서 25일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도착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기차를 이용해서 카이로로 이동하시고 아시아로 출발하는 배를 탑승하시기 위해 수에즈 항구로 이동하십니다. 26일에 수에즈에 도착하시고 여기에서 다시 아시아표로 넘어가는 이제 배를 타야겠죠. 배를 탑승해서 8월 11일에 실론, 그러니까 현재 스리랑카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네,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수에즈 운하에서 왼편으로 해서 인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거죠. 8월 13일에 스리랑카를 출발해서 20일에 싱가포르에 도착을 하고 그날 저녁 바로 출발해서 23일 베트남의 사이공, 현재 호치민에 도착합니다. 다시 바로 다음 날인 24일 출발해서 28일에 홍콩에 도착하고 선교사제 4명은 파리 외방정교회의 홍콩 대표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긴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의 쉼이라든지 재정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셨겠죠. 9월 29일 홍콩을 떠나서 10월 5일 상해항에 도착하고 10월 7일 상해를 출발해서 28일에 요동만도의 우장 항구에 도착합니다. 다음 날인 29일 볼리에 신부님과 일행은 말과 수레를 타고 요동 선교사제 메테예 신부가 있는 양관 성당에 도착합니다. 11월 2일에 다시 출발해서 4일에 만주 대목구장 베롤 주교의 주교자, 그러니까 주교댁이라고도 표현하고 주교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큰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교자가 있는 차구 눈의 성모 성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롤 주교님은 2주간 볼리에 신부님 일행을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지방 성당으로 보내서 중국어, 그러니까 한문이 되겠죠. 중국어를 익히게 합니다. 1864년 4월 26일에 베롤 주교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차구로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흩어져서 계셨으니까 4명의 선교사제가 모두 모일 때까지 잠시 기다리십니다. 자, 이 사진은 사실 최영업 신부님이 이동하는 그런 사진인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서 배경으로 그냥 가져온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865년 5월 1일 조선으로 출발하시게 됩니다. 4명의 순교사제가 다 모이고 출발하시는 거죠. 5월 11일 백령도 방향으로 배를 타고 내려와서 조선 대목구장이었던 베르네 주교와 미리 약속한 장소, 어떤 섬으로 되어 있죠. 섬에 도착해서 베르네 주교가 보내준 배를 기다리다가 그 배를 타고 5월 19일 그 배를 만나서 조선 배로 갈아탄 다음에 서울로 향합니다. 그런데 한강 입구에서 상호만 경계에 놀란 신자들은 배를 남쪽으로 돌려서 5월 27일 내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볼리에 신부님은 도리 신부님과 함께 6월 8일 서울로 출발해서 10일 베르네 주교댁에 도착합니다. 2주 가까이
태평동의 베르네 주교댁에 머물다가 조선어 습득을 위해서 지방 교우촌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6월 23일 도리 신부님은 손꼬레, 볼리에 신부님은 메루니, 그러니까 현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도착합니다. 자, 이제 왼쪽 사진은 제5대 조선 대목거장이셨던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님께서 조선에 입국하실 때를 그린 그림이고, 오른쪽 위 사진은 파리에서 조선으로 출발하기 전 선교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나 분위기들을 좀 알 수 있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사진을 올려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마찬가지로 이제 주문모 신부님 그림인데 조선에 입국하실 때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으시면서 오셨다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남겨봅니다. 네, 볼리에 신부님은 8개월 동안 메루니, 그러니까 이 위치가 지도상으로 좀 말씀드리기 좋으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보면 판교 운중동 쪽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한국사 아니면 이제 교회사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게 뭐죠?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초록별로 표시된 이 지역 말고 약간 위치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도 지도에 보시면 성남 운중동에는 아직도 메루니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볼리에 신부님은 8개월 동안 이 메루니에 머물면서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고 조선어를 익힙니다. 근데 이때 제가 왼쪽 편에 보시면 하우현 성당 표시도 해놨는데 이 초록색이 하우현 성당입니다. 위치입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당시에 교우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루도비코 볼리에 신부님께서 하우현 성당 쪽 그리고 메루니 마을 이렇게 계속 이동하시면서 성사를 주시고 조선을 익히시고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토굴에 숨어서 지내셨는데 그것을 지금 둔토리 사덕지 아니면 둔토리 성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사실은 성지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둔토리 사덕지가 맞죠. 그래서 이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표시를 해놓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운중고등학교 한참 왼쪽으로 해서 이쪽에 뭐라고 할까요? 이 운중동이 거의 끝나는 지점 이 지점에 이게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등산로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카카오 맵이나 이런 데는 보면 이 중간에 둔토리 사적지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혹시 그 지도 보시고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올라가시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 표지판이 있고 표지판으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둔토리 사적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표지판이나 둔토리 사적지 모습은 이 영상 영상 이 바로 뒷부분에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이거 왜 넣냐면, 볼리에 신부님은 아까 전에 이제 그 도리 신부님은 손골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볼리에 신부님은 이웃에 위치한 도리 신부님과 자주 연락을 취하면서 서로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도리 신부님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난 볼리에 신부님 1편에서 제가 잘못 설명해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왼쪽에 선교사제 단체 사진을 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 제가 도리 신부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과 비교를 해봐도 도리 신부님은 아마 볼리에 신부님 오른쪽 아래에 앉아 계신 이분으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이 동영상 맨 마지막에 저희 하우현 성당에 있는 볼리의 성인 동상에 대해서 잠깐 사진을 보겠지만 그 동상의 모습이 오히려 도리 신부님과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잘못 이렇게 뭐랄까요 작품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한번 이 사진을 지금 기억하시고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한번 그것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골 성지가에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사진을 준비했고, 그래서 맨 왼쪽에 도리 신부님 성상이 있고, 또 성지 팜플렛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도리 신부님 이 기념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도를 보면 송골성지와 하우현 성당은 1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12km가 약간 돌아서 12km겠죠? 아마도 그때에는 이 지도상의 녹색선, 등산로를 따라서 이동하셨겠죠? 그래서 만약에 산에 익숙하셨다면 훨씬 빨리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송골성지 주인 신부님과 함께 하우현 성당까지 도보성지 순례를 계획하다가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마 뭐 이제 몇 달 있다가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면 정말로 다시 추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곳이 둔토리 사적지의 모습을 잠깐 사진으로 가져왔는데요. 여기 사진의 오른쪽에 보면 성서 루도비코 성지라고 되어 있고, 지금 사진상으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수원교구 성 마테오 성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안 바꾸고 있어서 제가 이제 조만간 바꿀 계획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둔토리 사적지가 계속해서 성 마테오 성당 관할인 것처럼 어떤 주교회의의 이런 성지 소개하는데 이런 데들도 다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하우현 성당 관할이라는 거, 하우현 성당에서 관리한다는 거,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둔토리 사적지는 가보시면 왼쪽 두 개의 사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뭐랄까요, 동굴이라고 하기도 그런 굉장히 좁은 토굴이고, 이곳에 막 비 같은 거 많이 오고 그러면 이 위쪽으로, 여기가 이제 입구 쪽이잖아요. 여기가 진흙이 너무 미끄러워서 올라오고 내려오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안에 습해서 막 물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곳에서 숨어 계시면서 지내시고 그러셨던 볼리의 신부님이신 것이죠. 볼리의 신부님은 조선어 공부를 마치고 1866년 2월 12일에 상경해서 베르네 주교님으로부터 새 임지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에 병인 군난이 일어나서 베르네 주교님이 체포되고 볼리의 신부님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 소식을 전해들은 신자들의 권유로 피신하게 되는데, 결국 베르네 주교님의 하인으로 있던 배교자 이선희가 볼리의 신부님과 도리 신부님을 밀고 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밀고 한 뒤라서 체포가 되시게 되는 거죠. 같은 해 2월 27일 볼리의 신부님은 장제철, 그러니까 볼리의 신부님이 사실 처음에 이 메룬리에 왔을 때 기고하셨던 곳의 어떤 주인입니다. 그래서 메룬리에 기고하셨던 그 주인이었던 장제철이 앞장서서 찾아온 포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골에 있던 도리 신부님도 체포돼서 함께 서울로 압송됩니다. 이후 신부님들은 포도청과 의금부에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데, 볼리의 신부님은 조선의 천주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왔으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그림은 사실 앵베르 조선대목구장님을 그린 것으로 사실 이 체포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그림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로 볼리의 신부님과 관련은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자들의 이름을 대라고 하자 조선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가르친 사람도 없고 아는 신자도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3월 7일 베르네 주교 부르트니에르 신부, 도리 신부님과 함께 세남터 형장으로 끌려가 순교하십니다. 당시 신부님의 나이는 26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세남터이죠. 세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을 받은 후 볼리의 신부님 등 선교사제들은 시신이 형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신자들이 5월 12일에 밤에 몰래 가서 시신을 수습해서 세남터 부근에 임시로 매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5월 27일에 신자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외고개에 이장하게 됩니다. 이후 15 조사가 진행되던 1899년 10월 30일에 조선 대목구장 미테일 주교의 지시로 외고개에서 유해를 수습해서 용산 예수성심 신학교로 이장하게 됩니다. 자, 맨 왼쪽이 외고개,
외국에서 이제 용산 예수성심 성당으로 옮긴 그 장소입니다. 1900 9월 5일에 다시 유해를 명동성당 지하로 옮기는데, 지금 이 명동성당은 다들 아시죠? 가운데가 명동성당이고 그 맨 오른쪽이 명동대성당 지하 경당의 유해함입니다. 명동대성당 지하로 옮겼었고, 그리고 1967년에 절두산 순교성지에 안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의 왼쪽이, 사진은 다 안 나왔지만 절두산 순교성지 건물이고, 이 오른쪽이 성인유해실입니다. 1876년부터 한국천주교회에서 추진한 병인박해 순교자들의 시복시성 절차 결과 볼리에 신부님은 23명의 병인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1968년 10월 6일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시복되시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시복 당시의 사진을 가져온 것이고,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 바오로 6세에서 시복되시죠. 그리고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서 시성되십니다. 이것은 뭐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집전하셔서 103위 성인이 시성되셨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다 아시는 103위 성인 그림인데, 윗부분은 잘라서,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하우연 성당에 볼리에 신부 성상을 건립하게 되는데, 왜 그럼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냐? 저희 하우연 성당 같은 경우에는 공소가 됐다가 다시 본당이 폐쇄가 됐다가 다시 본당이 됐다, 이런 부침을 굉장히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신부님이 다시 이제 장기간 뭐랄까요, 사목을 하시는 신부님이 계시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된 겁니다. 1987년에 하우연 성당에 볼리에 신부 성상이 건립됐고, 그리고 1990년 파이오누 레이몬드 신부님이 성서 루도비코 볼리에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기본이 돼서 지금 하우연 성당 사무실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 볼리에 성인 자료집, 볼리에 신부님 자료집이 출판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영상, 제가 아까 잠깐 도리 신부님 사진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 이 얼굴 모습이 사실 도리 신부님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영상이 조금 길어졌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신부님들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종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